펜스가 쳐진 공사장 안은 좀비들이 없었다. 대신 컨테이너 사무실에 좀비 넷이 갇혀 있었는데 좀비가 나타난 이후로 한 번도 그곳에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으니 몇 달째 그것도 밀폐된 컨테이너에 갇혀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런데도 아직 걸어다니고 있다니 내 느낌인지 나를 보자 마치 구세주로도 본 듯 반가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사람인가 하고 다시 자세히 봤는데 확실한 좀비였다. 아니면 넷 중에 하나는 나처럼 좀비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걸까? 아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니 사람이라면 벌써 굶어 죽었을 것이다. 다시 공사장을 나올 때 나를 따라온 건지 우연인지 좀비가 공사장 안으로 들어왔다. 혹 이 녀석도 나처럼 내가 죽인 안방의 그 사람처럼 좀비로 위장한 사람이면 어쩌나 싶어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녀석은 나를 보자 찢어진 목구멍으로 앓는 듯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게 좀비들의 환호성이다. 나는 망설임 없이 옆에 삽을 주어 머리통을 박아버렸다. 그리고 다시 내려치려고 삽을 뽑아 들었는데 머리통이 삼날에 딸려 올라왔다.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리고 만약을 위해 녀석의 피부를 벗겨내 돌아왔다. 군대에서 배운 것들 중에 사회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사격술과 지뢰 설치 요령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나라처럼 총기며 폭발물 관리가 철저한 나라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한 게다가 예비군도 끝나면 전혀 쓸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됐다. 세상은 참 알 수 없는 거다. 올해 초만 해도 내 올해 계획은 결혼이었는데 얼마 전에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 없고 지금은 곱게 죽지 않는 거다. 전선 중간에 끊어진 곳이 없는지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격발기를 연결해 확인했다. 반대편 끝을 치매 바른 손가지를 대고 전기가 오는지 확인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곱게 죽지 않겠다는 각오로 아파트 기둥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기로 했다. 어차피 이대로 구조대가 오지 않는다면 올해를 넘기긴 힘들다. 그리고 평생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다 해도 여기서 편히 늙어 죽을 순 없다. 아파트 건물도 낡았고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인류가 사라진 후에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본 기억도 있다. 이 아파트는 언제까지 버틸까? 이미 건설된 지 20년 된 아파트다. 앞으로 길어야 30년? 그땐 계단도 낡고 허물어져 오도 가도 못하다가 여기서 굶어 죽을지 모른다. 매뉴얼대로라면 기둥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설치해야 하지만 그건 좀비가 없을 때 얘기고 지금은 무사히 설치만 해도 다행이다.
어떻게 해야 다이너마이트 효과를 극대화시켜 아파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모두 건물 남쪽 기둥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럼 아파트는 남쪽 벽이 무너질 테고 연쇄적으로 아파트가 무너질 것이다. 북쪽 기둥이 운 좋게 버틸 수 있겠지만 어차피 건물판이 무너지면 안의 좀비들도 다 깔려 죽을 것이다. 설마 깔려 죽지 않는 건 아니겠지? 어차피 머리만 깨지면 되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남쪽은 바로 벽돌담이 가리고 있어 설치하는 동안 좀비들의 시선을 조금은 덜 받는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이틀 전에 옥상에서 기폭장치를 연결한 전선을 늘어뜨리고 기다렸다. 처음에 늘어뜨렸을 땐 녀석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니 오늘은 아무도 없다.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내려가 기둥의 훤히 보이는 곳에 큼지막하게 설치했다. 좀비들은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멍청한 놈들. 옥상의 전선은 옥상 공용 안테나를 모퉁이에 옮겨 좀비들의 손이 닿지 않게 높이 걸쳐놓고 옥상 엘리베이터실 위까지 팽팽하게 연결했다. 잠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다. 놈들을 우리 아파트로 불러들이고 놈들이 옥상까지 올라올 때 나는 옆 103동으로 피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옥상에는 3개의 출입구가 있다. 1, 2호 계단에서 올라오는 입구와 3, 4호, 5, 6호에서 올라오는 계단 입구. 좀비들이 1, 2호 계단으로만 올라온다면, 아니 이 중 한 곳으로만 안 올라온다면 내가 도망칠 방법은 있다. 하지만 현관을 막을 방법이 없다. 막으려면 제법 요란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굶주린 좀비들이 구경만 하고 있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좀비들이 뭘 먹기는 하는 걸까? 인간을 뜯어먹는다는 게 배를 채우는 걸까? 상관없다. 타이머가 있으면 놈들을 불러들일 수 있고 한두 시간 안에 녀석들을 어떻게든 해집고 아파트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그들 속에 섞여 그들을 해집고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게다가 바싹 붙어있으니 숨도 참아야 할 텐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이너마이트를 시간에 맞춰 터뜨릴 타이머가 없다. 집에 아직 움직이는 시계는 있는데 빌어먹을 타이머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큰 길 건너나 103동 뒤에 숨어서 폭파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전선을 놈들이 건드려 끊어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안전하게 2층 높이로 올리려면 놈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다. 선을 안전하게 깔려고 내 안전을 넘길 순 없다. 벌써 가을이다. 단풍이 무섭게 물들고 있다. 노랗고 붉은 단풍이 예쁘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기분이다. 게다가 빌어먹을 감기라도 걸리면 그땐 끝이다. 놈들을 속일 수 없다. 빌어먹을 겨울, 빌어먹을 계절, 젠장, 처음 계획대로 하는 게 최선이다.
어차피 이제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생식도 지겹다. 게다가 겨울이 오면 난방도 안 되는 집에서 추위를 견딘다는 건 불가능하다. 전기라도 들어온다면 전기장판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겠지만 장마 이후로 전기도 수돗물도 없다. 네빌, 나는 전선이다의 주인공 이름과 나의 입장은 확실히 다르다. 지금 나는 치아 진료를 못 받는 게 겁나지도 않고 성인병, 퇴행성 질환 하나도 안 무섭다. 하나도 걱정 안 한다. 지금 내게 가장 걱정하는 건 감기다. 빌어먹을 감기. 좀비들도 감기에 걸리고 기침을 하면 좋겠다. 하하하. 역시 흡혈귀가 좀비보다 상대하기 쉽다. 어차피 혼자서 살 수 없다.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내가 무성 생식을 하지 않는 한 말이다. 우린 너무 진화했다. 어쩌면 무성 생식을 하는 박테리아가 가장 고등한 생명체일지 모른다. 우선 옥상 문을 다 잠궈뒀다. 녀석들이 촘촘히 차게 해야 한다. 아주 촘촘히. 심호흡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막다. 구름이 떠있는 걸 보면 신기하다. 분명 눈에 보이고 형체가 있는데 떠있을 수 있다니 부럽다. 어디 숨어 있다 다시 나타나는지 한동안 보지 못했던 참새가 나타났다. 지긋지긋한 까치와 비둘기는 그대로다. 옥상 난간에 기대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좀비들이 뒤뚱뒤뚱 느릿느릿 세워라 내워라 하며 걷고 있다. 그들에게 시간은 정말 무한한 것 같다. 나는 녀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집에서 가지고 나온 냄비와 후라이팬을 두드렸다. 그리고 목이 찢어져라 괌을 질렀다.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했다. 야이 개새끼들아, 다 올라와. 나 여기 있다. 내 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소린지 모르지. 내 말 잘 들어. 여기 폭탄을 설치했어. 여기가 내 놈들의 무덤이야. 빨리 올라와. 내가 아주 영원히 안식을 주겠어. 다시 냄비와 후라이팬을 두드렸다. 만약 사람이 있다면 잘 들어요. 지금 102동을 무너뜨릴 거예요. 사람들은 다 피해요. 사람들은 다 단지 밖으로 나가요.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요. 당하지 말고 천천히 빌어먹을 좀비처럼 뒤뚱뒤뚱 느리게 걸어요.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당하지 말고 좀비처럼 걸어서 여기서 멀리 가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서 여기서 벗어나요. 그때 나는 보았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아파트로 몰려드는 좀비들 사이를 헤집고 나가는 사람들. 하나, 둘, 셋, 넷, 11, 12, 13.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저들이 다 지금까지 좀비인 척 하며 좀비들 틈에서 살아온 인간이라니. 빌어먹을 인간들.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마도 인간이 저렇게 많다니. 그럼 대체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이 더 남아있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왜 우린 몰랐던 걸까?
왜 서로를 숨기며 살아온 거지? 우리는 왜 서로 좀비라고 믿으면서 살아온 걸까? 좀비가 무서워서? 좀비처럼 살아야 가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서? 한두 명이었다면 그러지 않겠지만 10명이 넘는 걸 보니 욕을 해주고 싶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욕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무슨 소용인가? 다시 이제 서로 존재를 알게 된 저들이 앞으로 과연 예전처럼 진짜 인간들처럼 서로를 도우며 살게 될까? 그럴 여유가 있을까? 도망치느라 바쁜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나는 다시 소리쳤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사람 있어요. 지금 아래도 10명이 넘게 있어요. 여러분 말고도 더 많은 사람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많아요. 사람을 찾아요. 이웃이 있어요. 목이 째져라 외치는 동안 좀비들이 옥상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막연한 기대로 문을 다시 확인해 봤지만 아쉽게도 내가 도망칠 문은 없었다. 나는 엘리베이터실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이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계속 소리쳤다. 혼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정신없이 소리치다 보니 목이 갈라지고 아파 더는 소리칠 수가 없었다. 머리를 감싸쥐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내가 잘하는 것이 짓인지 생각해 봤지만 정답은 없었다.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좀비들이 문을 부수고 옥상 위로 올라왔다. 고장난 장난감처럼 뒤뚱거리는 좀비들. 한땐 세상을 다 차지한 줄 알았던 좀비들이 퀭한 눈빛으로 나를 찾으며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실 위의 나를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를 갈망하는 좀비들을 두 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로페스 티버르 주인공이 된 듯한 상황이었지만 기분은 바닥에 떨어져 뭉개진 기분이었다. 나는 하늘을 향해 빌었다. 썩은 동아줄여도 좋으니 제발 뭐 하나만 내려보내달라고. 하지만 그건 동화일 뿐이다. 그래서 다시 빌었다. 이 빌어먹을 아파트가 좀비의 무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격발기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피할 길은 없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이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닐 거야. 좀비들이 모여들면서 전선을 걸쳐놓은 안테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젠장. 전선이 바닥에 떨어지고 좀비들이 그걸 끌게 되면 모든 게 끝이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놈들의 먹이가 되고 나까지 좀비가 될 수 있다. 젠장. 그래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건 엄연한 자살이다. 하지만 계속 망설이면 이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다. 정말 살 길은 없는 걸까? 눈물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빌어먹을 안테나가 쓰러졌다. 격발기를 눌렀다. 길을 찌는 듯한 폭음이 들렸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다. 젠장. 실패인가? 다이너마이트가 부족했나? 이대로 좀비에게 물어 뜯기는 건가? 눈물이 났다. 그때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갈라지고 꺼지면서 좀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그와 동시에 아파트가 기울고 내 몸이 기울었다. 나는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버둥거렸다. 그러나 그대로 좀비들의 품에 안긴 것 같았다. 좀비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나는 중심을 잃고 호공에 몸을 맡겼다. 공기가 나를 감싸는 것 같다. 바람이 내 길을 멀게 만든다. 호공에 뜬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혼자일 수 없다.